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절절TV 타입니다. 네, 요즘 장이 좀 어려운데, 어려운 와중에도 그래도 잘 어떻게 집중을 하고, 또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먹을 걸 잘 찾으면은, 또 은근히 먹을 게 있었던, 또 한 주였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금요일 날, 그 15일 날, 그 삼성전자에 대한 그 방송을 좀 올렸었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틀 정도 선물로 매수를 좀 많이 해서 21선 만날 때 68,300원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고점에 매도를 해버렸긴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음, 지금 장의 특징이 약간 그러니까 지금 장을 대하는 마인드셋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스캠장입니다. 스캠장이어가지고 우리가 뭐 현대사료 이런 거 사실 물론 명분은 있습니다. 명분은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쵸? 정말 정말 완전히 붙어서 하는 저도 사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3월에 똑같이 테마장이 왔어도 원전이나 건설이나 메타버스 이런 거는 어떤 정책주라든가 좀 이렇게 뭔가 기준이 좀 있어서 좀 그걸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사실 이번은 정말 테마장도 아니고 완전 스캠장 요 사료주들 뭐 쌍방울 이런 거는 사실 저는 훨씬 더 그 도박의 성향이 더 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거를 절대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물론 못 먹어서 너무 배 아프고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한데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확률이 매우 떨어지는 게임이다. 확률이 떨어지는 게임을 매우 소액으로 해볼 수는 있죠. 정말 도박하는 그런 심리로. 하지만 이거를 뭐 제 어떤 주력으로 가져간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전자의 바닥을 노리고 매매를 해서 욕심을 안 내고 딱 시세를 줄 때 먹고 나온다. 닉스를 바닥에서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제대로 사서 딱 그 단기에 먹고 나온다. 로보로보, 휠라홀딩스 이런 거.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로보로보는 그러니까 로봇 관련 주들은 이번 정권에서 어쨌든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 예. 예, 근데 사실 어쨌든 제가 요런 구간에서 못 산 건 아쉽지만 제가 요 구간에선 계속 이제는 원전 안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하지만 로봇 관련주들은 사실 미리 조정을 좀 줬었어요. 사실.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계속 모아왔었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딱 10% 떴을 때 미련 없이 다 던졌습니다. 10%. 이것도 들고 있었으면 50원 먹고 끝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미장도 또 안 좋았으니까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아예 이렇게 스캠을 할 거 아니면은 사실 조금 제가 좋게 보는 우리가 좋게 보는 이런 종목들을 잘 사놨다가 한 번 시세를 줄 때 미련 없이 던져야 되는 그런 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런 장에서 계속 계좌가 녹는 이유가 물려 있는데 팔질 못하고 물려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세를 좀 줬는데 아직 내가 마이너스 그걸 다 메우지 못한 상태니까 또 팔지를 못하고 이렇게 또 장대 음봉을 맞아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물려 있는 사람들은 요 시세에서 안 털잖아요. 털어야 된다는 거죠. 물려 있더라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단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 나스닥이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 일단 빅스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빅스텝은 반영이 많이 됐죠. 빅스텝은 사실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을 한 그 파월의 그 발언이 빅스텝이 자이언트 스텝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7월까지 50bp 인상 프라이싱이 좀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시장에서 얘기한 건 사실 6월까지 50bp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상태였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빅스텝이었는데 사실 훨씬 더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더 빠르고 어떻게 보면은 더 강한 강도로 한다라는 그런 컨센이 좀 형성이 되면서 시장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장하고 미장이 좀 차이가 있다. 확실히 국장이 덜 빠지고 덜 오르는 경향이 있다. 사실 레거드 장의 시장에서 항상 이런 경향을 좀 보이긴 하죠.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고 좀 얘기할 수 있냐라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지금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진짜.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 보면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죠? 50%.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그 가입자 이제 그 구독자 증가세가 많이 이제 좀 하락하면서 지금 실망을 좀 보인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구독 서비스에 대한 좀 성장성 자체의 의문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지금 이건 70% 빠졌어요. 고점 대비. 알파벳 같은 거 구글이죠. 구글이 제일 그나마 좀 낮긴 한데 얘도 20%좀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팡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뭐였었죠? 구글, 알파벳 다 얘기했죠. 아마존 24% 정도. 또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장은 사실 이미 좀 이미 맞을 만큼 맞고, 오히려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하락 변동성이 좀 무딘, 조금 하락 변동성이 미장보단 좀 작은 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네, 그죠? 확실히 이렇게 막 완전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그림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사실 고점 대비로는 삼성전자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30% 이상 조정을 받았고, 사실 삼성전기 같은 거 우리 테크주들 보면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맞은 거죠, 약간. 레거드 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특징이긴 합니다. 이미 얘는 고점 대비 40% 빠졌고. 그러니까 이미 맞을 대로 맞아서 사실 이거를 다시 이제 저가를 막 붕괴시키고 떨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DI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쵸? 이미 큰 폭으로 맞고 나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40% 이상 빠졌었죠. 그래서 저는 국장은 너무 그렇게 막 원웨이 하락장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이치한불 같은 거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무슨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제 이거 히스타픽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본 그 안에서만 지금 놀고 있어요, 사실. 철저히 제 나와바리 안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안에서는 시세를 주고 있어요. 다만 좀 느려졌을 뿐이죠. 하지만 시장 대비는 훨씬 좀 훨씬 좀 낫습니다. 어쨌든 상황은. 그렇죠? 이치한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시세를 주고 있고, 토니모리 같은 거 주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락 변동성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없다기보다 좀 무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하락장이어도 더 빠지는 종목이 있고 더 빠지는 시장이 있고, 덜 빠지는 애들이 있고 덜 빠지는 시장이 있죠. 그러니까 국장은 하락장이어도 덜 빠지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화장품 그리고 IT 요렇게 섹터에서는 좀 덜 빠지는 섹터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제 테마주죠. 지방선거 6월 1일에 있는 그 지방선거 대비해서는 진양산업, 오세훈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한국선제, 가덕도, 신공항, 보광산업, 대구, 경남스틸, 홍준표, 부산산업, 마찬가지로 경북, TK. 진양산업을 좀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세훈 시장 관련된 안 좋은 이슈가 나오고 나서 하락을 한 뒤에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지켜주면서 쫙 모아가는 구간인 거죠. 이거는 딱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저는 요 구간에서 처음 샀고요. 요 구간에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는 10,000원 언더가 됐어요, 이제는. 그럼 이것도 또 슈팅 주는 날 파는 거예요. 로보로브랑 비슷한 거죠. 실제로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시세를 줬습니다. 지난주에. 그쵸? 모아가다가 시세 줄 때 팔아버렸고, 구광산업 이런 거 지금 모아가고 있죠. 이건 아직 안 팔았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내일 아침에 갭락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또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미장이 3%가 빠졌는데 국장이 야간 선물이 0.8%밖에 안 빠졌어요. 하락 그 민감도가 확실히 좀 무딥니다. 국장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일 오전이 저점이지 않을까. 내일 하루로 봤을 때는 그렇게는 좀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렇게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시장은 생각과 반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에 맞춰 대응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뭐 한 요 정도 시작을 하면 한 350 선물 기준은 그리고 뭐 코스피 기준으로는 뭐 한 2670 요 구간에서는 그냥 뭐 사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물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형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테마주, 또 소형주, 중소형주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